환경이 변화되면서 조금 대처해야 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요. 보통은 중간고사를 치고 적어도 한 달 반, 진짜 길면 두 달 가까이 뒤에 기말고사를 치는데 이번 일정을 보면 중간고사가 끝나고 한 달 정도 네. 여유가 있고, 네. 기말고사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교과를 하는데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텀이 짧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텀이 짧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중간고사를 끝나고 나면은 바로 또 기말고사에 대비가 들어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대학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얘들이 이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하룻밤에 작성할 수 있는 보고서 같은 경우. 그런 게 이제 사실 말해서 핫 이슈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하룻밤에 어떻게 하면은 하루 저녁에 자료 찾고 해서 보고서까지 만들어내는지.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이런 활동밖에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죠. 발표가 있다. 그러면 발표를 예전 같으면은 뭐 우리 한 2주 정도 할 거야 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만약에 다 할 수 없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뭐 내용이 좋든 안 좋든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은 그날 뭐 하루 정도라도 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학교 수업에를 잘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신에다가 올인을 하는 수밖에.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만은 하고 학교를 가고 있지만 아마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믿을까요? 당연히 못 믿겠죠. 그래서 못 믿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수업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가능성이 높다 보면은 나중에 시험 범위 부분도 있을 거고, 기말고사 때는 또 중간고사에 누적을 시켜가지고 하는 케이스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량이 이번 1학기 때는 제일 중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방학 때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드물 거예요. 네.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도 지금 요양원에는 병원하고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약이나 이런 거는 이제 보호자가 타서 갖다 줘야 돼요. 딱 이것도 드라이브 스루예요. 딱 가서 딱 하면 거기 서 있으면은 요양 보호사가 와서 약만 가지고 딱 들어갑니다. 면회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봉사는 헌혈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까도 보셨죠,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교내 봉사들, 이런 게 전부가 될 것 같고, 아마도 학교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봉사들을 조금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학년 같은 경우는 네. 아마 학교를 이제 개학하고 거의 바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혹시 좀 가제형 수행평가를 한다면 이 기말고사 전에 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조금 빨리 준비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네. 정말 학생들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얼마 정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한 거 아니에요? 한 3주? 3주? 근데 요즘 학생들은 한 4주 정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사주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네. 놀래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학생은 전혀 놀래지 않지만, 그래서 일단 아까 한 달 정도밖에 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고사 뭐 치고 그날 하루 뭐 놀고 바로 기말을 준비를 할 것을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여름 방학 때 친구들이 2학기 거를 준비를 많이 하는데 네네. 방학이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방학 동안에 봉사활동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방학 동안에 조금 작년 방학이랑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짧은 학교는 일주일이 방학인 학교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방학 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많은 선행을 나가는 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복습을 그 시간에 차라리 하는 게. 왜냐면 고등학교는 생각보다 누적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범위를 조금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인터넷 수업을 열심히 잘 들었다고 하면 인터넷으로는 어느 정도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내가 평상시 했던 내용들을 복습을 잘해서 복습한 내용만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뿐만 아니라 2학기 성적도 잘 가져갈 수 있는데 대부분 친구들은 그냥 봤다.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봤다라고 네. 하면 공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맞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갖다가 알 때까지 하는 건데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는 것만이라도 감사해야지. 왜 또 공부해라고 하냐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한번 봤을 때 처음 시험을 봤는데 70% 정도를 알겠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공부해서 80%또 해서 90% 이런 식으로 해서 모르는 부분을 좁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족한 시간이라면 차라리 저는 1학기 때 걸 복습해서 이 내용을 95% 정도 이해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2학기 거 공부하면 조금 더 이해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건데 이게 1학년 내용도 제대로 복습이 안 되는데 2학기 걸 선행해봤자 어쨌든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부어봤자 쌓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적이 더 안 나올 확률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성적대에 따라서 애들의 네. 학습법은 조금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방학이 한 1주나 2주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몇 개 과목만 파라고 하고 싶어요. 차라리 집중적으로 수학만 해라. 이공계열 같으면 수학, 과학만 해라. 나머지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가 꼭 영어는 꾸준히 해야 되니까는 영어를 하고 싶으면 영어만 꾸준히 넣고 해서 아마도 집중을 하는 게 조금 더 다음 학기를 대비하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문과와 이과의 차이도 사실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누적이 되고 과학도 누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과는 1학기, 2학기 과목 자체가 다른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1학기 때 사문을 했다면 2학기 때 생륜을 하는 경우 네네. 이게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앞에 있는 과목을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학기 과목을 준비하는 걸 추천하고 싶고 그리고 방학이 짧지만 특히 이제 3학년 때 이제 수능 특강 영어 지문을 하면은 학생들이 그 지문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 아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2학년 여름 방학이나 이제 문법 정도는 일주일이나 2주일 만에 마스터가 가능하고 다 아시다시피 3년이 올라갈수록 영어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과든 이과든 결국 중요한 거는 수학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방학 때 빨리 문법을 정리를 해놓는다든지 사회를 해놓는다든지 이제 어쨌든 저희는 방학이 일주일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학생들 그동안 많이 놀았잖아요. 네, 네, 많이 놀았을 방학을 겁니다. 챙겨 네. 쓴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인데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선택과 집중은 어떤 거를 의미하나요? 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이제 인문계 학생하고 자연계 학생 그리고 자연계 학생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물리에 관련된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로봇공학과 뭐 이런 쪽에 건축, 토목 이런 과는 당연히 물리 과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리와 물리투 이런 과목들을 더 집중해야 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뭐 화학공학과나 뭐 생명공학과라든지 또는 제약공학과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화학과 생명이 중요해요. 그럼 내가 전공 적합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교과목 수업을 듣고 그 교과목 성적이 높을수록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학년부터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어요. 그럼 내가 지원 나가는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을 얼마만큼 들었는지 그리고 그것도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그 절대평가 과목을 갖다가 A를 몇 과목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성적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던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 성적을 높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일단은 성적이 높은 과로 대학을 원서를 내고 대학 가서 복수 전공을 한다든지 전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역시 성적대별로 이제 아무래도 종합 전형을 갈 친구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자신이 전공과 관련 있는 과목을 하고 만약에 조금 낮은 학교, 그러니까 저희가 중위권 학교를 간다면 시수 반영을 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에 맞는 걸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과생은 수학과 과학 그리고 문과생은 영어랑 뭐 국어, 사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문계 학생과 자연계 학생의 우선순위 교과가 다를 것 같은데요. 선생님, 경영학과는 문과잖아요. 경영학과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은 무엇인가요? 자, 경영학과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얘기하실 때 수학 잘하는 애들 뽑는데요. 너무 이게 경영학과는 문과 계열의 학교인데도 과인데도 불구하고 수학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뽑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문 계열도 뭐 사실 사회학과나 이런 데도 뭐 사회 현상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 다 수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국어 국문학과 친구들도 이제 성적이 비슷하다라면은 그냥
좋은 애한테 관심이 조금 더 간다라는 거죠. 수학을 조금 잘했다라는 거는 학교에 다닐 때 조금 더 성실함 이런 것들도 조금 보이고 나중에 이제 논리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우선에 지금 중간고사를 대비할 거기 때문에 인문계나 자연계나 같이 이제 얘기할 때 보면은 다른 과목들은 뭐 영어는 똑같이 문이과를 똑같이 보지만 화학 같은 건 선택해서 보고 있지만 수학이 애매하게 걸려져 있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왜냐면 수학 원이나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문이과가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한 과목만 한 학기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두 과목을 같이 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인문 계열은 보는 거예요. 봤을 때 차라리 내가 수학 과목을 두 개를 못할 것 같으면은 지금 1학년 때 수학을 두 개를 먼저 해버렸잖아요. 그죠? 두 개 하고 보통 대학들이 이제 수학 과목을 4개에서 5개를 봐요. 그럼 이제 두 개를 보면은 2학년 때 보통 3개를 많이 하면은 3학년 때 하나 정도 남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3학년 때는 인문 계열에는 수학을 거의 다 포기를 해요. 네. 포기를 하기 때문에 3학년 때 그 하나를 픽으로 꽂아주고요. 그러면 2학년 때 어쩌면은 내가 두 개만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두 개를 다 하기에 힘들 경우, 왜냐면 영어도 하고 국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차라리 이과 애들이 같이 등급을 안 내는 과목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어버리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네네. 그렇게 되고 반대로 자연 계열의 친구들은 이 문과 애들하고 같이 등급을 내는 데다가 또 힘을 실어보려는 거죠. 예,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은 내가 수학 과목을 두 개를 소화를 못 시킬 것 같다라는 고민을 한다라면은 아니면은 이거는 조금 더 뒤에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들도 조금은 유리해 줍니다. 이거는 1, 2등급의 친구들이 아니라 4등급이나 5등급의 친구들. 네, 선택을 꼭 해야 되는 친구들이 그 과목에 집중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과쌤으로 굉장히 슬프네요. 이제 이과생은 문과랑 네. 같이 하는 과목을 누리고 문과생은 이과랑 같이 하는 과목을 피해라. 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네. 네,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 과목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 미적분 수업을 들어야 될까요? 네, 미적분 수업은 보통 친구들이 이제 경영학과 가는 친구들이 그나마 이제 확률과 통계를 제일 많이 꼽고 그 다음에 경제 수학이죠. 경제 수학을 제일 많이 듣는데 그것보다도 미적분이 더 중요합니다. 네, 미적분은 이제 모든 현상의 그래프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크게 본 그 전체적인 현상은 1년 동안 현상의 그래프지만은 그 안에는 1월 달은 어떤 현상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펴요. 2월에는 이렇게 표현되면 그걸 미분으로 다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 잘라내고 그걸 합치는 적분까지도 봐서 1년에는 이렇게 됐어. 그럼 내년 1년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게 경영학과, 경제학과에서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미적분을 들어줘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는 미적분을 당연하죠. 들었냐 안 들었냐의 가산점이 네네. 높아지기 때문에 꼭 미적분을 들을 수 있으면 무조건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 너무 힘들겠죠. 그죠? 네, 선생님이 아까 네. 모든 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네. 저희 경영학과, 경제학과 학생도 이제 한계 효용으로 고용률이나 일단 최저 시급 현상을 이제 보고서로 작성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영학과나 사회학과는 뭐 심리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들은 되게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비교적 이제 인문학과는 수학이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과목, 자신이 가려는 과에 따라서 생륜이나 사문 같은 과목들이 좀 더 중요할 거고요. 국어 역시 조금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범대 같은 경우는 일단 무엇보다 자신이 이제 전공할 과목이 중요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내 중간고사랑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교육학 같은 경우를 배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수행평가 같은 경우로 좀 챙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연과학 학생들은 조금 우선순위가 다를 것 같아요. 크게 공학, 의생명, 자연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공학 계열은 이때까지 많이 말씀하셨듯이 수학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의생명 계열은 어떤 걸 조금 더 중심으로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네. 수학과학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은 영어 과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공학이나 의생맥이나 기본적으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그렇죠. 영어로 발표까지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나 뭐 유니스트나
이런 대학을 가면 일단 합격을 하면 첫 번째는 면접을 해요. 영어 테스트를 거쳐서 영어 테스트가 통과를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A풀, AJ로 B풀 뭐 이렇게 바로 줘요, 손절을. 그래서 그 수업을 아예 듣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네네. 못하는 친구는 방학 때 다시 유니스트를 가서 수업까지 듣고 다시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이걸 네네. 못했어. 다시 그러면요? 또 수업을 들어야 돼요, 대학교 때. 아,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과생 중에서도 수가만 잘하더라도 들어갈 수는 있긴 한데 영어가 안 되면 수업을 따라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걸 미리 사전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좀 괜찮게 된 뭐 포항공대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데를 간 친구들은 일단 기본 성적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기본적으로 다 잘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괜찮지만은 네. 조금 밑에 있는 대학과 같은 경우는 영어를 못하지만 수가를 매우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케이스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카이 대학교 같은 경우도 툴을 일반고에서 배우긴 했지만은 제대로 배우지는 않아요. 네네. 통상 1단원이나 2단원 정도밖에 배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미리 평가를 해요. 그래서 사전에 이 투 과목을 듣고 와라고 과목을 방학 때 개설해요. 네네네. 스카이대 학생들. 그래서 그걸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잘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건데 네. 못하면 자기들이 반성하겠죠. 미친 듯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네. 대학을 그렇게 들어가서 되겠네요. 일반 물리학, 일반 생물학, 일반 화학을 배우고 거기에다가 일반 물리학 미실험, 일반 화학 미실험, 일반 생물학 미실험을 배워요. 네네.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과학 과목이 총 6과목이에요. 그런데 이 6과목 수업은 과목이야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야 괜찮겠지라고 하지만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수행평가 그 레포트를 써야 된다고 네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레포트의 연속이다. 그래서 거의 12시 이전에 잠자기는 힘들더라. 네, 선생님 얘기해서 지금 지구과학이 빠졌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선택을 할 때 자연 계열의 상위권 친구들은 지구과학을 조금만 조심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최저를 보거나 이럴 때 지구과학이 빠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지구과학은 제외를 시키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것들도 아까 저희들 입시 요강 조금 꼼꼼하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볼 때 지구과학은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중위권의 간호대를 가는 친구가 영어가 1등급이고 이제 수학은 아무래도 이제 그 2, 3등급이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네네. 그 친구는 자소서에 자기가 의료 영어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하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영어는 어떤 면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연대는 이제 물리학과, 화학과 이렇잖아요. 네네. 그러면 수학과 과학이 중요한 거는 맞는데 자연대에서는 수학이랑 과학 중에 좀 더 중요한 과목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앞선 거와 똑같이 똑같습니다. 있을까요? 얘들은 다들 똑같이 자기가 이 부분들은 다들 어떻게 보면은 연구하는 그런 다들 직업을 가지고 그런 학문들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수학이나 이제 연구를 했다는 말은 데이터가 다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럼 다들 과학 실험을 이제 데이터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 저 자연 계열에서도 다들 이제 스카이 같은 급의 대학들은 다 원서를 보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영어는 따라다니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학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해야 되고 이게 대학 동안 내도록 영어가 하는 거예요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 너무 책을 안 읽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도 뭐 그때만 읽고 이제 하는데 나중에 지금이야 이제 애들이 이렇게 전공 서적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저희들 이제 공학 로드맵이라든지 의생면 로드맵 또 다른 로드맵도 너무 많이 나왔죠. 진로 진학 로드맵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책들을 애들이 이제 조금 꼼꼼하게 읽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독서예요. 그것도 이제 독해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라도 읽어가면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중에야 조금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읽더라도 지금은 이제 그런 책들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영어 원서를 보긴 하지만 네네. 사실은 거의 대부분 경영 경제 같은 경우도 맹규의 경제학도 워낙 이제 금방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와서 오히려 이제 원서는 문과보다는 이과에 가서 대학교 가서 네네.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자연계에도 영어가 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자기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려면 교육과정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쪽 공학 계열 쪽에 있는 대학교들은 졸업할 때까지 수학을 매일 학기마다 배워요. 네네. 근데 상대적으로 자연대학을 가게 되면 1학년 때만 수학을 배우고 2, 3, 4학년 때는 수학을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지게 된다면 영어 과학이 좀 더 중요해요. 네, 자연과학은. 저도 그래서 단계별로 내가 교육과정에서 수학을 갖다 4년 동안 계속 배우는지 아니면 수학을 1년만 배우는 것인지 이걸 좀 평가를 하시고 자연대 같은 상대적으로 수학을 반영하는 것이 1학년 때만 배우고 2, 3, 4학년 때는 안 배우더라. 그래서 수학의 비중도가 조금 낮다라는 걸 좀 아시고 내가 그러면 어디에 더 적합하지. 그래서 자기도 무조건 공대를 가고 싶어해. 그런데 수학이 안 돼. 그럼 오히려 자연대를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과랑 화학과가 화학과. 있다면 자신이 수학 성적이 조금 아쉽다면 오히려 화학과를 지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